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돈을 벌고 관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열심히 일하거나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재정적 자유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한 부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단순히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고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돈을 벌고 관리하는 여러 전략과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돈이 벌리고 있는가? 아니면 돈에 벌리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결과적으로 돈에 끌려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에 벌리는 사람과 돈을 벌리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재정적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적 주도권을 잡는 첫 번째 단계는 현재의 수입과 지출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입은 어디서 오고 지출은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많은 부자들은 돈의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출 목록을 꾸준히 체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적은 금액이라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며 자금의 흐름을 잘못된 방향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각 항목마다 예산을 세우고 실제 지출이 그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실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적게 벌어도 돈이 많아지는 사람들의 비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입을 올리면 자연히 재정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높아지더라도 씀씀이가 커진다면 결국 늘어난 소득만큼 지출도 증가합니다. 이를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하며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도 증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적은 수입으로도 돈을 불려나가는 사람들은 이 법칙을 거스릅니다. 그들은 수입이 늘더라도 생활 수준을 무작정 올리지 않습니다. 고정 지출을 제한하고 생활비를 절제하며 남는 돈을 저축이나 투자로 돌려 자산을 불려갑니다. 예를 들어 매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자동으로 저축하거나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면 결국에는 재정적 여유를 갖게 되고 수입이 적더라도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게 됩니다. 3.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돈은 일하고 있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투자라 하면 막연히 주식이나 부동산을 떠올리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투자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선택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주식 및 펀드 투자. 주식이나 펀드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펀드는 전문가가 운용하는 상품이므로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상당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특히 임대 수익을 통해 매달 꾸준히 수입을 창출할 수 있으며 시세 상승을 통해 자산 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입지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금, 채권 등 안정적 자산 투자. 금이나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은 주식과 같은 변동성에서 벗어나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금 같은 안전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이를 고려해 분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4. 부의 비밀은 가치 창출에 있다. 돈은 단순히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가치의 대가입니다.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제공하면 돈이 따라오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면 자연스럽게 재정적 보상을 얻게 됩니다.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거나 만족감을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하면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현대인들에게 유기농 식품이나 건강보조제가 인기를 끌듯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제공.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그 가치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IT 기술자라면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거나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키우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 한 가지 소득에만 의존하지 마라. 제2의 수입원에 대한 진실.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제2의 수입원을 갖는 것은 재정적 안정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로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제작, 블로그 운영, 자산관리 앱 활용, 전자책 출판 등 여러 방식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수입원 창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운영을 통해 광고 수익을 창출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부수입을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익성 높은 취미 활용. 특정 취미가 돈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글을 쓰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사진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취미를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다면 즐거움과 함께 재정적 보탬도 될 수 있습니다. 6. 돈은 삶의 목표가 아닌 삶의 도구임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돈이 단순히 인생의 목표가 되기보다는 삶의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돈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따라서 돈에 집착하기보다는 돈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벌고 관리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와 접근 방식을 바꾸고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 재정적 자유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